살다 보면 문득 말을 참 곱게 하네라는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그리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과는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배려가 느껴지고 존중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괜히 마음이 다쳐서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들. 그럴 땐 말보다 침묵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지요.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을 말을 길게 하거나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말의 온도입니다. 말투 하나, 어조 하나, 그 속에 담긴 마음의 방향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도 열리게도 합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작고 단정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눌 6가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투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내 주변은 이전보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그럴 수 있어요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듣고 싶은 건 당신이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 이해해요라는 공감이지요. 왜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지.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에 벽을 세우지만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은 그 벽을 허무는 문장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부끄러운 감정을 드러냈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더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입니다. 상대의 말을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생각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의미 있게 들렸다고 느낄 때 비로소 대화가 진짜로 깊어집니다. 이 말은 상대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언어입니다. 대화라는 건 말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반응이 대화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말은 듣는 이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 관계의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어디서든 효과적인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요. 세 번째 표현은 제가 많이 배웠어요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이 살아나고 그 자존감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은 내가 듣는 입장이었음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무언의 고마움과 의미를 전달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걸 드러내려 애쓰고 어떤 사람은
배운 걸 말없이 새기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배움을 인정하고 그 영향을 나눔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말 안에는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기를 더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따뜻한 말투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말의 품격은 그 사람의 품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끈은 말로 묶여 있지요. 그 끈이 단단하고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가장 쉬운 것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가 지금 쓰는 말 한마디부터 말을 잘한다는 건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은 짧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이 힘들었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요. 앞서 나눈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상대를 향한 이해와 존중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나머지 세 가지 표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문장들입니다. 네 번째 표현은 힘드셨겠어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말로 꺼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요.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주는 문장입니다. 이 말에는 감정을 먼저 짚어주는 조용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한참을 이야기한 뒤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라는 말까지 꺼내지 않아도 힘드셨겠어요 라는 한마디로 이미 충분히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고생을 내가 알아요. 라는 조용한 손 내밈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표현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벽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실수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에서 커집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말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시선을 한 걸음 더 넓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무언가 빠뜨렸던 점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솔직한 인정입니다. 사람은 이런 말 앞에서 오히려 마음을 열게 됩니다. 괜히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줄 수 있는 건 해결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말 한마디로 어긋난 관계를 돌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런 겸손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표현은 이해해요입니다. 너무 짧고 단순해서 흔히 쓰는 말 같지만 진심으로 건넬 때 이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곧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고생과 망설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이지요. 이해해요 라는 말은 찬성이나 동의와는 다릅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나는 안다고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감정조차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런 작은 말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으로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말은 결국 마음입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감정에 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느낌으로 남아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말 한마디에 살고 다치고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에 어떤 색을 남기는지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수도 있고 괜히 불편한 사람으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을 통해 자주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모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닮아 있기도 합니다. 앞서 나눈 6가지 표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해해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말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말은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순간의 분위기, 상대방의 감정, 심지어는 그 관계의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너무 쉽게 흘러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를 덮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상대를 변하게 하기도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이 아니라 공감을 선택한 것이고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라고 말할 때 나는 우월함이 아니라 존중을 택한 것입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는 자존심이 아닌 겸손을, 힘드셨겠어요는 무관심이 아닌 배려를,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고집이 아닌 유연함을, 이해해요는 논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결과가 어떤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어떤 관계를 만들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말은 상대의 마음 어딘가에 쌓입니다. 좋은 말은 관계를 살리고 거친 말은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중요한 건 말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내용보다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넸던 사람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던 사람은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좋은 말을 먼저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라는 건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말, 상대의 고단함을 읽어주는 말, 내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말, 이해를 담은 말, 이런 말들이 쌓이고 이어지면 그 관계는 신뢰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는 곳엔 상처가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묵직합니다. 그 힘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안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고를 때 잠깐이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좋은 말은 기억에 남는 말이고 좋은 사람은 그 말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말은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그 무게를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가까운 것이 없고 말처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가 관계의 중심을 흔드는 순간은 쉽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내가 말 안 했으면 모를 뻔했네. 그걸 이제야 알았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말은 벽이 되고 그 벽은 감정의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무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는 마음이 다치려는 순간을 조용히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비난보다 공감이 먼저인 이 말은 상대가 방어하지 않아도 되게 만듭니다. 힘드셨겠어요는 말할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고생을 내가 보았다고 지켜보았다고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말해보고 싶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갈등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말은 특히 시니어 세대가 꺼내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이 경험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어쩌면 자존심을 내어주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자식은 아버지의 강함보다 부드러움을 보게 되고 배우자는 오랜 오해보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은 틈을 넓힐 수도 있고 틈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날을 기억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말은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말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수단입니다. 좋은 말은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은 기회가 되고, 좋은 말은 관계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모양보다는 말의 진심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을 통해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말을 통해 다독이고 말을 통해 나누는 관계가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말은 언젠가 돌고 돌아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건네는 말 한마디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어떤 시선이 실려 있는지 잠깐이라도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은 익숙하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더 조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어떤 말은 벌써 잊혀졌고 어떤 말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내게 어떤 감정을 남겼느냐입니다. 어떤 말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고 어떤 말은 내 마음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어떤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조용한 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복잡한 문제들보다 작은 말에서 더 많이 상처받고 또 그만큼 더 많이 회복됩니다. 이해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은 단지 예의 바른 말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연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은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 됩니다. 예전엔 말로 내 입장을 설명하고 내 생각을 설득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말로 관계를 보듬고 마음을 보살피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말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가끔씩 되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을 줄이고 미소를 더해야 할 순간도 있지요. 좋은 말은 꼭 아름다운 단어로 꾸며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말투, 진심이 묻어나는 시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자주 건네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다듬어 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결국 내가 매일같이 선택하는 말이 내 삶의 결을 만들고 그 결이 모여 인생이라는 한 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내 삶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을 한 번 더 꺼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와 내 주변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줄지도 모릅니다.